이번에 제 구독자 중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요. 오행이 모두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오행들이 모두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8살에 첫 대운이 경술대운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술이라는 글자가 임목과 오화가 만나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사주 전체를 아주 뜨겁게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고 그 흉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손등에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것처럼 허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학업에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어릴 때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집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운동선수 그때 당시 90년대, 00년대 초반에 유명했던 선수의 아, 그래요? 아들로 태어났고 네. 집은 이제 아버지가 과거에 보니까 삼성전자 광고도 찍으셨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CF를. 중산층에 속하는 약간 좀 이 상류 사회랑 중산층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네.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관계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이제 비틀어지면서 충돌이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 전에는 계속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랑 헤어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랑 헤어지게 된 계기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 외갓집을 갔다 왔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디 있는지 아니까 말을 아끼신 것 같고 저는 그냥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아빠가 사라졌으니까 아빠 어디 멀리 출장 가셨나 보다. 사기 이제 돈을 못 갚으셔가지고 사업이 비틀어지면서 도피를 하시다가 이제 안 좋은 곳에 가 계신다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사한 집인데 이제 어떻게 또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 집 그 전에 그 큰 집 넓은 집 팔아 넘기고 아버지 빚 대부분 다 갚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맞죠? 네. 아버지랑 그때 재회하고 제가 듣기로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제 운동선수 생활하시면서 아무래도 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가셔가지고 심근경색이 몇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경기 치렀을 때 실수하시면서 그때 큰 부상 당하시고 급성으로. 네,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요. 어때요? 그 상황이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네.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쓰러지신 게. 네, 쓰러지면서 혓바닥을 이렇게 딱 내미시는데 네. 아무 말도 없고 어렸을 때지만 그래도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오실 때부터 숨 안 쉬고 계셨다. 되게 트라우마로 남으셨죠? 다 배운 건데 심폐소생술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건데 그거를 못했다는 트라우마가 아직도 마음속에 조금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 때 이분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미 대운과의 삼합 때문에 사주가 매우 뜨거워져 있는 상태인데 새운에도 신묘년이 들어오면서 더욱 화기운을 가중시키며 아버지 자리인 이 글자를 완전히 말려버리게 됩니다. 학교 생활은 좀 어땠어요?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계속 괴롭힘을 좀 많이 받고 살다가 중학교 돼서부터는 아 이제 나도 괴롭힘 당하지 말고 살고 싶다. 나도 좀 변해보자 이 생각으로 이제 안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입에 담배도 물게 되고 술도 처음 마셔보게 되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또 완전 더 엇나가기 시작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냥 일진의 삶 이런 비슷한 건가요? 일진까지는 아니었어. 일진이면 뭐 어느 동네 가도 야, 네가 그 동네 걔냐?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2014년에 두 번째 대운인 기유로 바뀌고 뜨거웠던 사주의 밸런스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동안 위축되어 왔던 자신감을 조금씩 표현하고 활동하는 운으로 접어듭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제가 제 오토바이를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혼다에서 나오는 굉장히 멋있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걸 사겠다고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배달밖에 없어가지고 네. 배달을 하면서 어느 날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고 네. 그 좋아하는 여자 집이 마지막 배달로 잡힌 겁니다. 잡혀서 이거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형들도 밀어주시고 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마침 걔네 집이다.
아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기분 좋게 갔는데 거기서 끌려가지고 한 3, 4m를 끌려갔다고. 저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그래요. 제가 한 2주 정도 혼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피토하고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 기억이 저는 아무것도 의식은 없습니다. 되찾았는데 기억은 없구나. 네. 고등학교 졸업은 다 되고 네. 정상적으로. 네, 정상적으로 그래도 졸업 졸업장까지 받았고.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진학은 어느 쪽으로 했어요? 대학 진학은 이제 제때 하진 않았지만 네. 내가 굳이 대학을 가야 되나? 음, 유튜브를 보면서 네. 대학을 안 가고도 성공한 사람들의 아.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내도 뭔가를 하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한 허송세월을 몇 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 난 너가 대학교 졸업해서 졸업장만 따오는 게 내 지금 제일 큰 소원이다. 네, 그래서 그냥 반강제 어머니 소원 들어드릴 겸 효도하자 이 생각으로 네, 과는? 입학했습니다. 과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거기가 제일 낫고 아, 이모부 중에 거기 졸업한 사람 있으니까 조교랑 잘 해가지고 너 맞춰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분의 사주원국은 특이하게도 오행이 계속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리셋이 자주 되는 환경에서 유리하고요. 광활한 대지로 표현되는 무토가 나란히 두 개나 놓여 있고 월지의 역마도 있어서 엄청난 광역성과 범위가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거리보다는 백령도나 울릉도처럼 직선 거리는 짧아도 도달하는 데 오래 걸리는 곳, 그리고 한번 머무르면 당일에 나오기 힘든 지역 같은 곳을 다니는 직업이 괜찮습니다. 따라서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으로 시야를 확대하는 것도 좋겠네요.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켜봐야 하며 현장이 자주 바뀌거나 먼 곳으로 출장이나 이직이 잦은 직업, 그리고 토기용과 관련된 직업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며 인터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정한 것도 아니네요. 네, 근데 공교롭게 그게 건축 쪽이었고. 네 맞습니다. 어때요? 만족해요? 제일 존경하는 기업, 대기업에 원하던 자리를 계약직으로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네. 아 나쁘지 않은 과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전공을 살려서 계속 앞으로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일 하셨어요? 시험 이제 시험실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품질팀에 속하는 음. 네, 시험실입니다. 그래서 안에 콘크리트 샘플들을 가져오면은 그 콘크리트 강도 실험 하는 걸 맡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돈을 쫓지 말고 일단 목적을 잡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계획부터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살 날이 훨씬 많이 남았는데 네, 현대 사회에 보면은 뭐 단순한 직장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 사업을 하거나 뭐 요 정도 두 갈래길이 가장 큰 맥락 포인트인데 어떤 쪽을 더 선호하고 어떤 쪽을 더 원하는지 이유는 또 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더 선호해야 될지 이런 것도 그럼 그렇고. 여기 오기 전에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가 뭔가 확실한 게 있다면은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안정적인 생활도 필요할 것 같다. 그렇죠, 무시 못하죠. 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일단 우선으로 생각해서 현대 제가 존경하는 정재용 회장님의 현대건설을 한번 입사에 도전해 보자. 이게 좀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제가 아직 확실한 아이템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사업 거의 한 아이템빨이 한 반 이상은 갈 텐데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면은 사실 쉽게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앞으로도 만약에 현대건설 쪽에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올래? 라고 하면은 계약직이라도 갈 의향이 있어요? 네. 계약직이라도 하나의 커리어를 쌓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어느 분야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전에 뭐 테스터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은데. 품질 쪽이 그나마 이제 감리 직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좀 더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친분을 쌓게 되면 또 감리사로 나중에 이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이 저는 계속 그 품질팀을 좀 고수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별건 아닌데 네, 물어보고 싶었던 밸런스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거 이제 본인의 성향을 이제 물어본 건데 네, 첫 번째 질문 갈게요. 네.
성공은 했지만 불안정한 가정 대 화목한 가정이지만 소득 수준 월 300만 원 이하. 저는 후자를 생각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 네. 그래도 돈에 대한 갈망이 좀 있는 걸로 보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의 분야를 택하지 않았는지. 아버지가 계심으로써 그런 삶을 살았다가 아버지가 안 계심으로써 또 다른 삶을 살아보니까 화목한 게 더 나은 것 같다. 예, 이런 생각. 아버지의 영향이 제일 컸다. 네. 뭐 그래도 맞벌이를 하는데 화목하다? 아, 이거는 진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공이나 돈보다는 네. 나는 좀 더 화목한 가정. 네. 좀 더 낫다. 이분은 무토일간에 겁재가 놓여 있어서 본인의 욕심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편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 편재와 편관이 월지와 일지에 각각 놓여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성공보다는 화목하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본래 타고 태어난 것은 욕심과 야망이 있음에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잃고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사주와는 다르게 후천적으로 성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형이거나 좋아하는 그 여자 연예인 있어요? 혹시? 약간 유인형? 유인형? 네. 그 키 큰 여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영화 배우. 네. 빚이 2억 있는 유인형과 결혼하기 대 네. 외모 평균 이하인데 5억 모은 일반인과 결혼하기. 솔직히 이거는 저는 유인형을 택할 것 같습니다. 아, 전자로. 네. 맞벌이를 어차피 하는 가정하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좀 더 그래도 뭔가 더 넓은 직업군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빚 2억과 5억은 이게 갭 차이가 7억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그거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네. 어차피 자기 빚인데 자기 빚이 책임감이 없다면은 그 아, 빚을 근데 지지 않을지. 결혼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갚아줄 의향이 같이 이제 합치니까. 화목한 네, 가정이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살아야죠. 그 사람의 빚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네. 알겠어요. 이 질문은 편재적인 성향이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편재의 편관으로 인해 무난한 사람보다는 빚이 있더라도 내 명예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욕구 충족이 되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앞선 질문에선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지만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선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내 성향대로 만나고 싶은 모순적인 편재의 성향을 그대로 노출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대 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 일찍 일어나는 생각. 먹이를 먹는다. 네. 왜요? 부지런하면 네. 진짜 어딜 가나 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은 부지런을 한가요? 저는 제가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한 적 없는데 네. 주위에서 부지런하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꼼꼼하세요? 좀? 그래도 제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편이긴 합니다. 어디 가서 막 왜 이렇게 덤벙대 이런 소리 잘 안 들으세요? 네, 그런 얘기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논의 질문인데 네. 속도와 정확도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순위로 둘까요, 그럼? 저는 정확도. 정확도. 네. 어디에 가더라도. 네. 일할 때 속도 측면에서 질타를 받거나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이런 얘기. 대신 제가 이거 하는 거는 느린데 네. 습득력이 빨라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도 한 번 했을 때 완벽하게 딱 깔끔하게 해서 제출을 하니까. 이분은 상관, 편재, 편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편재와 편관이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편재의 급한 마음보다는 꼼꼼하고 정확한 관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행동력과 언행을 나타내는 신금의 특성이 계산적이고 꼼꼼하고 예민한 글자이기도 하고 12운성으로 목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따르며 옆에서 인성에 극을 받기도 해서 속도보다는 정확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득력이 빠르다는 말은 천간의 정화보다는 편관의 도움을 받는 시지의 오화가 더 격렬하게 내 자리와 링크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가볍지만 재밌는 남성상. 네. 무겁지만 진중한 남성상. 저는 후자입니다. 무겁지만 진중한. 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네, 전 그게 좋습니다. 남들을 웃기고 싶다던가 나도 재밌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잠깐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그때는 딱 그 시기긴 하겠다. 네. 나도 좀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또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 많이 하죠. 예, 이분은 상관생제보다 관인상생이 더 격렬히 일어나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관의 신금이 목욕지에 해당하며 바로 옆에 정화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지만 해수와 인목의 합과 인목과 오화의 반합 그리고 인수양인이 훨씬 더 작용력이 큽니다. 따라서 유쾌하고 재밌는 타입보다는 진중한 느낌이 더 강하게 듭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저랑 어찌됐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네. 근데 진짜 오래 기다려 주셨잖아요. 네.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네. 거의 한 3달 가까이를 제가 제 격으로 미룬 것 같은데 아. 왜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게? 저는 일단 네. 제 인생 설명서 네. 이 5글자에 제가 좀 꽂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답이 오겠지. 이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니까 이 힘든 일 좀 거치시면 연락 주시겠지. 이러면서 거의 그냥 마음 한켠에 두고 계속 생활했습니다. 그래도 그 인고의 세월을 3개월을 버텨주신 덕분에 네. 어찌됐건 마지막으로 얻었잖아요. 네. 원하는 거를. 네. 얻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 이거 덕분에 제 인생이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의미를 두시나? 좀 나쁘거롭긴 한데 네. 어쨌든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 네, 그 앞으로도 어떤 살면서 이런저런 또 스토리들이 계속 써져갈 거잖아요. 네. 특히 조심해야 될 날이 머지 않았거든요. 네. 내용 공유를 좀 해주세요. 메일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많이는 필요 없고 네. 6개월에 한 번이면 1년에 딱 2번이거든요. 네. 이거를 계속 저는 추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를 아니면은 다요. 아, 이걸 하셨던 모든 분들을 좀 네. 추적하고 싶은 게 저는 제 말이 100% 맞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얼추 맞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제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파악이 되면 이게 제 공부가 될 거기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네, 아니면 매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